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요즘처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시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죠. 우리 흔히 감기에 걸리거나 비염을 앓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맞습니다. 혈관은 뜨거우면 팽창하고 또 차가우면 수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온차가 클수록 변화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판막이다. 이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고 그 압력으로 인해 혈관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다리 쪽 정맥 내 판막에 문제가 생겨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이 하지정맥류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혈관이 꾸불꾸불 튀어나와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대개는 이제 혈관 안에 있는 판막이 벌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이제 혈관이 막혀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서 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생기기 쉽다는 하지정맥류. 장기간 서서 일하거나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하기 쉽다는데 발목, 종아리, 허벅지, 하지의 다양한 곳에서 관찰되는 하지정맥류. 오늘 TV두치에서는 하지정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류한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관저동 슈바이처 들어보셨어요? 이유가 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셔서 관저동 슈바이처라는 별명이 붙으셨더라고요. 아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의료 봉사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우선 슈바이츠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너무 과한 것 같고 부끄럽습니다. 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양로원 또 거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이렇게 순회 진료를 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원래 어머니 아버지 굉장히 연로하신데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고 이래서 또 많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게 되니까 아주 보람도 많이 느끼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체크해 드려서 수술을 권유드리고 또 잘 된 경우도 있었고 또 혈관 진료를 해드린 적도 있었고 이래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오히려 하기도 하니까 제가 오히려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관저동 슈바이처. 아이고, 오늘 이 아닙니다. 방송을 보고 아마 제2의 관저동 슈바이처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아이고. 네, 이렇게 쑥스러워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누구나 봉사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네.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참 본받을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수님 주제가 저희 하지정맥류 살펴볼 텐데요. 네네. 이 혈관이 두드러지게 굵어진다, 붉어진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시는데 네. 어떠한 건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사실 요즘 자주 보게 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리에 있는 정맥혈관이 외관상 구불구불 튀어나온 게 하지정맥류입니다. 요즘 진료하다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은 분들도 사실 하지정맥류로 진단받아서 수술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정맥부전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혈관이 튀어나오게 되는 질환인데 어떤 원인에 이어서든지 간에 다리에 있는 혈관이 많이 튀어나와서 외관상이든 정상적이든 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시작에 앞서서 저는 궁금한 게 심장혈관 흉부외과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슴 쪽, 심장 네. 이쪽을 보는 과인데 하지정맥류 하면 이제 어쨌든 좀 멀잖아요. 그쵸. 여기서 진료를 하시는 특별한 네.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게 이제 중간에 나와 있듯이 혈관이잖아요. 네. 네, 혈관이니까 당연히 저희 분야죠. 흉부외과에서. 예. 사실은 과거에는 그냥 흉부외과로 이렇게 명명이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주로 관장하는 분야가 이제 가슴도 있지만 심장, 혈관이 혈관. 다 있기 때문에 아. 사지혈관 다 저희가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들께서 잘 이해하시도록
저희가 이름을 아. 올해부터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심장혈관 흉부외과로 이렇게 바꾸게 됐죠. 이제는 찾아오시는 일반인분들도 네. 뭔가 더 명확하게 예. 딱 과를 인지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예. 이 하지 정맥류가의 혈관이 튀어나온 정도가 어떤 사진을 보면 굉장히 심할 정도로 많이 튀어나와 있던데 이 정상적인 혈액순환 과정을 알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 제가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있는 혈관은 이제 심부정맥이라는 것도 있고 표재성 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통정맥이죠. 그래서 이제 발 쪽에서 시작을 해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피가 흘러 올라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완되면 위쪽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피가 흘러가는 성질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혈관 안에 이렇게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의 역할이란 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만드는 게 이 혈관의 판막인데요. 네. 이 근육 수축에 의해서 이 판막이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종아리를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걷기 운동을 많이 하라 그러죠. 그래서 네. 그런 이유가 바로 종아리 근육이든 허벅지 근육이든 근육이 잘 수축해서 혈관이 잘 기능을 해서 위쪽 방향으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판막의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이 판막이 어떤 원인 때문에 하지 정맥이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보니까 지금 표재성 정맥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피부 쪽에 가장 가까운 정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육 쪽에 가까운 게 심부 정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우동 면발처럼 튀어나온 부분이면 표재성 표재성. 정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네네. 튀어나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표재성 정맥이든 심부 정맥이든 양쪽 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간에 표재성 정맥에 네. 문제가 돼서 이제 혈관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요즘 이제 젊은 여성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조그마한 이제 우리가 거미상 그 혈관이라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혈관들이 아, 많이 파란색처럼. 번지듯이 이렇게 아,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그 하지 정맥류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 표재성 정맥들이죠. 근데 또 어떤 남성분들은 이렇게 운동하고 헬스 많이 네. 하시면 이게 혈관이 두드러지게 많이 튀어나오고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맥류인가 오해하기도 쉬운데 이 발생기 전이 궁금해요. 예. 그거 제가 우선 그 젊은 분들 운동 많이 해서 혈관 튀어나온 건 네. 정상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일시적인 현상이죠. 오히려 그래도 그게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막 더 나오게 튀어나온다고 하려고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아주 보이려고. 남성지게 되고 네. 건강해 보이고 그래서 운동 더 하시게 되고 그러죠. 그건 이제 정상적인 거고요. 제일 왼쪽에 이렇게 이 좌측에 있는 게 운동 시 이제 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발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머리 쪽 사타구니 쪽인데요. 피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위로 올라갔던 혈액이 우리가 무게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흐르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판막이 정상적이면 아무리 아래쪽으로 흐르려 그래도 딱 막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만 흐르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이 판막이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지면 올라갔던 피가 다시 아래쪽으로 확 쏠려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드릴 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우리가 거꾸로 흐르게 되면 네. 아래쪽에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흘러갔던 혈액이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면 종아리 쪽에 홍수가 난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막 두드러지고 작은 혈관도 잘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정맥류의 발생 기전입니다. 혈관 안에 이제 혈전 같은 게 있어도 이제 위쪽에 혈전으로 꽉 막히게 되면 아래쪽에서 피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체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혈액이 정체가 되니까 아하. 혈관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런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진단도 나오지만 네.
이제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죠.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네. 네. 이 하지정맥류가 이렇게 좀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게 보기에도 좋지 않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앓고 계신 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막 그럼요. 긁는 분도 계시고요. 예, 맞아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처음에 이제 제 진료실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 보면은 아이고 교수님 뭐 다리가 되게 무거워요. 예, 퉁퉁 부어요. 특히 오후만 되면은 종아리가 탱탱해집니다.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쥐가 납니다. 특히 이제 운동하거나 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이제 낮 시간에 네. 그러다가 이제 밤에 주무시려고 딱 누워 있으면 기지개 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육 경련, 다시 말하면 쥐가 나가지고 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정말 많거든요. 쥐가 많이 나가지고 기지개 켜면 안 되지 하고 그게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증상들 여기 보시면은 다리가 되게 피곤하다, 또 붓는다, 다리가 저리다, 가렵다. 우리가 가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혈관이 이제 굉장히 약하면 막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혈관이 이제 약해져 가지고 벌어지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혈액이란 게 혈구도 있지만 그 안에 물 같은 이런 혈액의 성질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약해진 혈관, 이 혈관벽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새 나옵니다. 혈구도 일부 나오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철분이 밖으로 삐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피부가 검게 변하고 네. 거뭇거뭇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되게 가려워지고. 가렵다. 예.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은 발목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 모양으로 피부 결손도 생기고 피부가 떨어지기도 하고 네. 반은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교수님, 피부가 증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간지러우면 혹시 이게 피부 질환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서 예, 피부과 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아. 구분해야 되니까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접촉성 피부염, 단순한 알러지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얼마든지 증상이 오니까요. 네. 피부과도 가서 혹시 피부 질환 아닌지 이거를 꼭 의심해보고. 구분하셔야 합니다. 네. 또 저한테 먼저 오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혈관도 체크해 드리지만 이제 피부과에 협의 진료를 해가지고 혹시 피부 질환 아닌지 또 네. 의뢰도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야간에는 또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예, 맞아요. 경련 때문에. 예, 그 경련 때문에 그런데 또 다리가 저절로 막 움직이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하지불안 예, 예. 증후군. 네. 이제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절로 막 이렇게 떨고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네.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일 수도 있지만 하지정맥류 때문에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표제정맥이랑 신부정맥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 게 겉으로 드러나는 정맥류도 있을 것 같고 안쪽에서 발생했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혈관이 전혀 안 보이고 아주 매끈한데도 불구하고 초음파를 해보면 혈액의 역류가 아주 심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해서 저희가 수술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가 하지정맥류 심했는데 이제 손자 손을 잡고 진료실 와서 아유 우리 손자가 쥐가 많이 나는데 혹시 하지정맥류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 어머니 수술해 드렸는데 아들 데리고 와서 진단해가지고 수술 같이 해드리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업적으로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많으시죠.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서서 많이 네. 다니시잖아요. 또 학교 선생님들 또 미장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막 진짜 몇 시간씩 하시잖아요. 저도 6시간, 7시간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일할 때는 압박 스타킹 신고 수술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이라든지 또 여성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이 하지정맥류를 따져보면 뭐 임신 출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성 호르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 연세가 들수록 이제 혈관이 약해지니까 이제 당연히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죠.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짚어주시긴 했는데 제 네. 주변에 보면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한테 이 하지정맥류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맞아요. 성별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3배 정도 차이나. 3배 정도. 세 배요? 예, 훨씬 많으세요, 여자분들이. 네. 그게 뭐 임신, 출산, 그다음에 또 호르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네. 그 3배 정도 더 이 빈번이 발생합니다. 환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예, 거죠. 예, 예, 맞아요. 2010년도에 뭐 16만여 명 있다가 2015년도에 보면은 19만 명까지 증가되고 그래서 5년 동안 무려 5% 가까이 이렇게 네. 증가되기도 하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2020년 되면서 뭐 여자분들은 이제 좀 더 날씬하게 되기도 하고 좀 직업상이라도 네. 또 하이힐을 자주 신으시고 그렇죠. 또 아주 꽉 끼는 이런 지인 바지 이런 것도 자주 입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종아리나 또는 이 다리의 근육이 자꾸 수축을 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 하지정맥류가 뭐 다리 저림 등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합병증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떤 그렇습니다. 합병증이 네, 있죠? 네, 네. 철분 같은 게 이렇게 밖으로 삐져 나와 가지고 네. 꼬뭇꼬뭇하게 이제 색소 침착 이런 게 있죠. 예.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여름철에 발목 근처에 좀 검게 변색이 돼 있는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혈전증이라는 게 있는데 네. 혈관이 이렇게 벌어지면 피가 쫙쫙 가지를 못하고 네. 이 혈관 안에서 이렇게 맴도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가 서로 엉켜가지고 혈전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주 심하면 발목 근처에 피부 결선이 오는데 예. 그게 바로 괴사죠. 예. 예, 정맥이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피가 네. 흐르지를 못하니까 네. 우리가 그 왜 고속도로로 이렇게 자동차 몰고 가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면은 정체가 되듯이 그렇죠. 혈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동맥이든 정맥이든 정체가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러면 피부 결손이 되고 괴사가 오고 그래 될 수 예.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무서운 질환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렇다고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네. 보시는 분들이 이런 비슷한 증상을 내가 혹시 앓고 있는데 하지정맥류인가 의심될 때 이제 네.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진단이 내려질까요? 네, 꼭 필요하고 간단하면서도 해야 되는 진단이 바로 혈관 초음파예요. 네. 이 혈관 초음파라는 거는 이제 혈관의 크기, 그다음에 혈관의 안에 있는 판막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혈관 안에 이 혈전 때문에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혈관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혈관 초음파 모습이거든요. 네. 위쪽으로 이렇게 하얀색 그래프가 바로 혈관이 벌어져 가지고 오. 피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 예. 발 쪽으로 거꾸로 흘러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피가 심장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100%. 네. 그래서 심장이 빨간색 피를 만들어서 다시 동맥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정도의 피가 심장으로 못 들어가니까 환자분들이 되게 피곤을 느끼고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깨도 아프고 근육통이 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CT인데 CT는 이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네. 이제 한 번씩 검사를 그렇죠. 하는데요. 정밀 왜냐하면 검사. 네. 이제 이 하지정맥류가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에까지 가는가 또는 혹시 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그 위쪽 골반 있는 쪽에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CT를 체크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심지어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오거든요. 이 정맥류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아주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생기니까 혹시 이제 혈관 외에 다른 질병들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요 3차원 컴퓨터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사진상으로 이 세 개 중에서 흰색으로 종아리 부분에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인가요? 예, 지금 여기 좀 잘 보이시죠? 이렇게 구부러져 예. 두드러지게 네. 꼬불꼬불하게 여기가 아주 정맥류가 심하게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요 혈관이 이제 대복제정맥이라는 그 혈관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그 정맥류의 원인이 요 대복제정맥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혈관이 꾸불꾸불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제 요거를 이제 수술할 때 제거해드리고 네. 근본 원인이 되는 요 대복제 정맥을 레이저나 혹은 뭐 고주파나 이런 걸로 저희가 근본 치료를 해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정맥류의 정밀 검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뜨거우면 팽창하고 차가우면 수축하는 혈관. 요즘처럼 큰 기온차나 안과 밖의 뚜렷한 온도 차이는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환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고령이나 성별, 비만이나 임신 같은 복합적인 요인과 함께 평소 처해 있는 작업 환경이나 생활 습관을 들 수 있다.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가 사무직으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오후만 되면 다리가 좀 붓고 무거운 느낌이 와서 진료를 보게 됐습니다. 혹시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때가 있을까요? 보통 오래 운동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고요. 특히 그날 잘 때도 쥐가 나서 좀 잠을 못 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아마 어떤 뭐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큰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따로 뭐 진료를 받거나 치료 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간혹 다리가 무겁거나 붓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외형적으로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부풀어 오르거나 거미줄처럼 뒤틀린 증상을 보인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붓고 종아리가 탱탱해지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필요했었고 또 필요하면은 압박 스타킹을 신고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증상이 지속된다면 혈관 초음파 등을 해서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혈관이 푸르게 비치거나 돌출됐다 해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혈관 초음파를 통해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혈관을 찾고 늘어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역류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도플러 파형이나 지속 시간을 측정하고 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네, 제가 샤워를 하다가 보니 다리에 이제 울퉁불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이게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서 불안한 마음에 교수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시다면 혹시 다리가 무겁거나 이런 다른 증상은 없으십니까? 좀 다리가 무겁고 잠을 자다가 기지개를 켤 때 쥐가 좀 심하게 나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이나 친지 중에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거나 수술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아가지고 치료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지정맥류는 국내 성인 4명 중 1명에게 발생할 만큼 흔한 질환이다. 특히 다양한 원인 가운데 가족력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데 부모님 중 한 분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 환자분께서는 이미 다리에 있는 혈관이 꾸불꾸불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께서 이미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고 계셨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했더니 역류가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로 근본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고 수술하고 나서도 다리의 건강을 위해서 자주 스트레칭을 하고 또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오랫동안 서 있을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서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가운데 선행돼야 하는 부분은 생활습관 교정과 압박 스타킹 착용이다. 하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을 경우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데 판막 부전에 의해 역류가 있는 정맥을 제거하거나 혈류가 통하지 않게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고주파나 레이저 치료가 선호되고 있다.
하지 정맥류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다리가 굉장히 무겁게 되고 또 쥐가 많이 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 또 외관상으로도 다리가 꼬뭇꼬뭇하게 변색이 돼서 궤양이 생기게 되고 보행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일찍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위로 인한 운동 부족은 겨울철 하지정맥류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리 움직임이 부족할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데 정맥을 확장해 역류를 악화시키는 족욕이나 반신욕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리 혈관의 건강한 탄력, 생활 속 지혜로 지켜낼 수 있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정맥 판막 기능이 더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환자분들은 뭐 히터를 직접 쬐다거나 찜질방 같은 곳에 자주 가는 게 아무래도 몸에 안 좋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혈관도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만성 질환으로 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좀 따뜻하게 해줄수록 더 좋아지죠. 오. 호전이 되고 네.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니까요. 네. 그러나 거꾸로 이제 하지 정맥류나 정맥 부전이 있는 분들은 이제 따뜻한 곳에 가면 혈관이 더 벌어지면 늘어나니까. 증상이 더 심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등산 좋아하시거나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샤워하실 때 예. 한 2, 3분이라도 발 쪽으로 약간 시원하게 해주시라고 네. 처음에는 네. 그러고 나서는 따뜻한 물에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뭐 발에 온찜질이나 족욕 같은 것도 안 좋겠네요. 예, 맞춘죠. 안 좋다기보다도 뭐 좀 하지 정맥류가 실제로 많이 두드러지거나 네. 정맥 부전이 아주 심한 분들은 사실 족욕이나 또 사우나에 너무 오래 있거나 이러면은 증상이 심해집니다. 예. 근데 반대네요. 오히려 다리가 붓고 막 간지럽고 이러니까 온찜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정맥은 이제 역행하니까 그 반대로 그렇습니다. 좀 차갑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다고 너무 얼음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예, 적당하게.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하지정맥류 치료법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 과거부터 이제 했던 것부터 살펴보면은요. 이제 정맥류 발거술이라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 과거에 전신 마취 하에서 또는 척추 마취 하에서 입원 기간도 상당히 이제 많이 길게 된 상태에서도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인데요. 네. 혈관을 직접 다 드러내는 거죠. 원인이 되는 그 혈관들을 네. 길게 다 없애드리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요즘 이제 대부분 하고 있는 뭐 전신 마취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 자리 국소 마취만 해서 수술하고 나서 바로 퇴원이 가능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내 폐쇄 또는 고주파를 이용한 정맥내 폐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레이저냐 고주파냐의 차이일 뿐이지 네. 수술하고 나서의 그 성적이나 증상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열 치료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95% 이상의 그 수술 성공률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국소적으로 이 정맥류를 절제해내는 방법이 있고 또 아주 피부하고 붙어 있는 혈관이 이 구불구불한데 아주 작은 혈관들은 네. 혈관 경화요법이라 그래서 주사로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처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맥류 발거술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발거한다는 게 꺼낸다는 extraction, 거죠. 그죠? 뺀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런 그 관이 있습니다. 이제 관을 이제 혈관 안에다가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 전체 혈관을 다 싹 드러내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좀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뜯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발거술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뜯어낸다고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변 조직의 손상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출혈 같은 게 생길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예. 레이저 수술법이겠죠. 혈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죠. 이제 질병이 있는 혈관 안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넣죠. 쭉 위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끝까지 넣은 다음에 레이저를 쏘면서 이렇게 밖으로 뺍니다. 그러면 아. 이 혈관이 딱 폐쇄되게 되죠. 음. 원래는 이제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많이 튀어나오고 문제의 혈관이니까 이거를 과거에는 다 제거했습니다만 뜯어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 태우고. 수술 상처도 거의 없고 어. 또 수술 후 회복 기간도 거의 아주 빠르고 네. 수술하고 바로 걸으시고 일상생활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복귀하시고 네. 이렇게 되니까 누구나 이걸 선택하시게 되죠. 레이저 시술을 받은 그럼 실제 환자분의 어떤 사진이라고 할까요? 그 어. 전후를 좀 비교해 예, 볼까요? 예,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와 있던 게 이렇게 매끈하게 되죠. 우와, 저렇게 예, 예. 눈에 띄게. 그리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본 치료를 한 다음에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국소절제를 해가지고 없애드리고 예. 네. 그러니까 증상도 좋아지고 외관상도 매끈해지고 어. 그렇게 되죠. 레이저를 진짜 신기하네요. 많이들 선호하시겠어요. 예. 예. 또 바로 걸을 수도 있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리하게 오히려 보이는데 걷도록 저희가 권장합니다. 아, 레이저 혈전이 안 하시라고. 생기니까요. 아, 예. 네. 그리고 또 듣기로는 이 기존 레이저 시술 방법에서 더 발달한 게 이 고주파를 이용한 레이저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예, 예. 기존 레이저 수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오직 그 고주파를 사용하느냐 레이저를 사용하느냐 아.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성적도 보니까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방법도 똑같습니다. 뭐 부위에 따라서 예를 적용이 들면 이제 달라지나요? 이렇게 긴 이제 철사줄 같은 거 제가 네. 이제 표현을 좀 쉽게 하겠습니다. 네. 철사줄 같은 게 있는데 그 끝에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렇죠. 하나는 레이저가 나오고 아. 하나는 고주파가 나오고 아. 딱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관을 이렇게 폐쇄시키는 거거든요. 네. 피가 거꾸로 흐르지 못하게. 어. 그리고 또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 경화요법이라는 게 네. 뭐 혈관을 어쨌든 간에 확장돼 있던 걸 단단하게 이제 굳어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예, 덧붙여 예, 주실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적용되는 범위가 그 깊은 곳에 있는 혈관 안 되고요. 아. 그다음에 큰 혈관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사약을 이렇게 해서 이 혈관을 약 예, 약물로서 네. 이제 이름하여 경화니까 굳어지게 해서 그렇죠. 이거를 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면 혈관이 싹 없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싹 없어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아주 효과가 좋은데 주로 적용되는 범위는 작은 혈관. 작은 요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혈관 있죠? 네. 피부하고 네. 바로 근접해 있는 붙어 아까 있는. 말씀하신 표제 정맥 쪽.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더 작으면서 이게 피부라면 피부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 거의 맞닿아 예, 있는. 예, 예. 그런 그 혈관들에 적용이 되죠. 그럼 네. 치료 전후 사진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혈관들 와. 정말 많죠. 네. 예, 뭐 우리 여성분들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또 저한테도 피부가 하얗신 분들은 그렇죠. 더 도드라져 예, 예, 보이던데요. 예. 그래서 이런 많이 경우 오세요.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냥 색만 변한 경우에 좀 사용이 되는 걸까요? 직업상이나 또는 우리가 저 동절기 말고 하절기에 이제 짧은 치마를 입고 네. 다니시는 분도 많고 운동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제 반바지로. 그런데 이제 혈관이 이렇게 두드러지면 뭐 괜찮지만 또 외관상 또 그쵸, 이걸 굉장히 신경 미용상으로도 안 쓰시고 좋으니까. 네. 또 그러니까 이걸 없애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 네, 그리고 하지정맥류 치료 후에 증상 변화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설명해 네네네. 주실까요? 그 수술 같은 경우에 하고 나면 바로 즉시 좋아지거든요. 네. 이제 그러나 이제 뭐 70대 연세 많이 드시고 심지어 80대 분들도 수술 덜어 많이 하십니다. 혈관이 튀어나오고 하니까 네. 이제 그 아들이나 딸 이제 자손들께서 효도하신다고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수술시켜 드리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뭐 척추에 디스크도 있고 또 척추 협착증도 있고 관절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병도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하지정맥류 수술은 깨끗이 잘 됐지만 증상이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대부분은 이제 이 치료하고 나면 싹 좋아지거든요. 치료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뭐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피곤하고, 붓거나 그렇지만 치료하고 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와, 싹 현저히 좋아집니다. 줄었어요. 즉시 네. 좋아집니다. 네. 네. 재발도 거의 없는 거죠? 예, 재발 거의 없지만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한 5%는 5% 정도. 예, 5년 이내에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95%는 재발 안 한다는 얘기죠. 너무 좋네요. 네. 네, 네, 네. 하지정맥 치료 받으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긴 하지만 그냥 놔뒀다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괴사까지도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저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면 네. 실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 같은 거. 걷기. 예, 걷기, 뭐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이 정말 좋거든요. 그다음에 너무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붓게 돼 있거든요. 혈압도 네. 갑니다만. 그래서 좀 저염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네. 조금 이제 과체중이신 분들이 조금 더 빈발한 것 같아요. 네. 하지정맥류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은 게 특히 그런데 너무 하이힐이라든지 꽉 끼는 옷이라든지 네. 아니면 너무 다리를 많이 꼰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념하셔야겠어요. 네. 꽉 끼는 옷을 입고 하이힐 신은 채 다리를 꼬고 계신 겨울철에 그 많이 모습이. 그랬는데 예. 이제는 좀 다리를 풀고 스트레칭 자주 하시죠? 스트레칭도 하고. 네.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서요. 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지정맥류는 저절로 자연 치유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증상이 있고 또 초음파했는데 심하지 않은 역류고 아주 정도가 아주 미약하다면 물론 운동하고 또 스트레칭하고 압박 스타킹하면 좋아집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좀 심하신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진 않죠. 그래서 치료를 잘 하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등산이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증상이 심하고 외관상 꾸불꾸불 나오고 이런 분들은 과한 등산은 당연히 악화되죠. 그래서 이제 제 환자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교수님 뭐 제가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해도 될까요? 이랬는데 그러시는데요. 이제 제가 등산하실 때 꼭 짧은 스타킹, 종아리에만 신는 거 꼭 착용하시고 중간중간에 많이 쉬어주시라고 운동은 하시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긴 하셔도 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또 하시더라도 스타킹 착용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많이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를 앓으면 종아리 혈관이 무조건 울퉁불퉁해진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한 3분 중에 1분 정도는 외관상 혈관이 튀어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초음파를 해보고 심한 역류가 있는 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하시죠. 꾀병이로 생각을 하시죠. 옆에 분들이. 며느리가 이제 다리가 붓고 쥐가 났는데 이제 다리는 매끈한데 자꾸 이제 쥐가 난다고 그러면 괜찮아 그러실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초음파라든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40대 주부입니다. 이 높은 힐을 오래 신어서 하지정맥류가 20대 때부터 있었는데요. 핏줄이 더 도드라지거나 한 건 없습니다. 혹시 음식 조절을 하면서 압박 스타킹을 구입해서 신으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물론 이제 증상 치료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압박 스타킹의 그 역할이란 게 원리가 발목 그다음에 종아리 사이에 이 압력 차이를 만들어서 혈액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쭉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뭐 하지정맥류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앉아 있는 분 또는 계속 서 있는 분 또 조금 전에 질문하셨지만 이제 살짝 이렇게 혈관이 나온 분들 이런 분들 또 주부님들 우리 주방에서 서서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증상 치료를 위해서라도
압박 스타킹 요즘 또 이런 쉽게 구입도 가능하고 하시니까요. 그런 걸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뭐 아까 예방법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될 때는 당연히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찰 후에 초음파라든지 이런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튀어나온 혈관도 사라지고 다리 저림 증상도 좋아졌는데 혹시 수술한 자리가 재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재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교수님? 아주 극히 드문 일이죠. 특히 그 자리에 재발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더 드물고요. 간혹 이제 수술했는 부위 바로 옆에 이제 재발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5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5%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압박 스타킹 착용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방하시면서 필요하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초음파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발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저희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하지 정맥류는 네모다. 교수님 이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네, 하지 정맥류는 아주 가까운 친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잘 관리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이러면 또 친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하지 정맥류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자주 관심을 가지고 하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고 증상도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심장혈관 흉부외과 류한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